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오늘 학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2023년 지금 현재 앞으로 부동산 사이클 상승기가 나타나려면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는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뭐 자산 가치의 상승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이 될 텐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인구 감소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서 이민도 늘어날 거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많이 변화할 텐데, 여전히 저는 그럴수록 학군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본 기사를 하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출산에 이제 지방 소멸이 다가왔고 이것 때문에 이민 정책을 대변혁해야 한다라는, 그러면서 이민청을 상반기에 신설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민청을 신설해서 앞으로 이민이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 게 이번 정부의 목표였죠. 결과적으로 또 뒤에 가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이민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고 경기도로 간다라는 경향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민, 다문화 사회로 가는 거는 정해진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자신이 이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유일한 업적 성취인 분들이 많아서 다문화 사회가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돌아와서 선진국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들은 보통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뭐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저출산으로 접어들면서부터 굉장히 국가 경쟁력 자체가 내려가고 있고, 더 심각한 거는 그런 일본보다도 서울의 부부 합산 출산율이 더 낮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어쨌든 선진국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는 주로 이민 유입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이제 출산을 한다기보다는 이민 유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살기 팍팍하니까 애들을 안 낳는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살기 팍팍하다라는 말 배경 뒤에는 도시화가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지리 역사학자가 쓴 저서들을 보면은 거기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도시화는 출산율과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도시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결혼을 빨리 하기에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도시는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여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법치가 잘 작동하고 있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결혼을 하는 것보다도 혼자 사는 게 도시에서는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도시화가 된 나라이고, 수도권, 충청도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2,8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을 만큼 엄청나게 도시화가 된 나라이죠. 이런 도시화된 나라에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의 특성이 외국인에게 대해서 우리보다 선진국인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지만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런데 한국으로 이민 올 사람들은 영어 강사가 아닌 이상 보통은 이제 그들의 나라들보다 먹고 살기가 좋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후진국, 뭐 요즘 표현으로는 개발도상국, 신흥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국가에서 많이 올 거고, 한국인의 특성상 그분들과 따로 살기를 원할 거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전망이거든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자라왔던 문화와 환경들을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비슷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갈 건데, 이 모든 게 학군으로 통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사 부분인데, 학군의 수요 여부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학군의 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가려는 것보다 학원의 공급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군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경향신문 기사인데
초, 중 등 학생이 서울을 떠나간 학생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았다. 강남 8학군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기사 나온 것처럼 하남, 평택, 화성, 그러니까 동탄이나 미사신도시나 이제 평택 고덕신도시가 만들어졌죠. 이러니까 순유입 규모가 커졌으니까 경기도에 살만한 지역들이 생겨난 것들이 그런 큰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8학군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줄어든 거는 인구의 절대 수준이 줄어들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해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뭐 59만 명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40만 명 초반이고,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같은 학년 동년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30만 명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구 감소는 즉각적으로 8학군에 대한 유입 절대 학생 수를 감소시켰지만 그 비율은 낮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8학군의 전세 가격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서 학군을 찾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이 경기도로 간다, 학군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 통계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말 고퀄리티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정말 서울밖에 안 남고, 이제 신도시로 뿜뿌리 흩어지게 되면 옛날만큼 그렇게 학군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 학생들이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학군에 대해서 학군은 학원과 명문학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군이라는 거는 단순히 학원과 명문학교가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식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 말인즉슨 이미 다른 것들은 이미 성취한 부모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이 맞는 것뿐만이 아니고 유해한 게 없는 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해한 것들은 주로 뭐 유흥시설이라든가 차량이 위험하게 다닌다라든가 뭐 환경적으로 안 좋다라든가 이런 거죠. 뭐 자연환경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사회환경적으로든, 이런 것들은 주로 집값의 하락 요인이지 상승 요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군이 이제 안 중요해 라는 생각이 아니고, 학군 이꼴 사람들의 주거 환경 자체가 이미 다 완비된 것이고 그럴 만한 지역들이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라왔던 방식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은 다문화 사회라든가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에서는 학군을 더 쫓아서 결국에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점점 더 학군이 중요해질 것이고, 목동의 재건축이나 강남 일대 재건축, 또 강남 일대는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수익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신축이 만들어진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도 학군을 끼고 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최소한 마용성 일대, 이 일대까지는 들어와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권역에서는 평촌의 학원가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큰 사이즈. 그리고 뭐 당연히 주거시설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분당이 평촌보다 좋은데, 그 분당 중에서도 정자순의 서현 그리고 장안동으로 이어지는 이 일대의 학원들이 참 중요한 그런 이정표들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